자, 오늘 소셜 라이브는 사회분대 마이크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는 사회부입니다. 사회부인데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보도국에는 사회부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요. 사회 1부하고 사회 2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회 1부는 이제 주로 그 행정부 쪽 정책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교육부라든가, 그죠? 복지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그죠? 주로 예. 재미없는 부서. 예. 아니 그 재미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사회 2부는 이제 사건 사고를 주로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팀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기동팀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자들이 이제 사회 2부에 속해 있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소셜 라이브 사회부 부문은 사회 2부가 주로 맡아왔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기네. 오늘 미세먼지가 세긴 센가 봐요. 네. 예. 근데 오늘 처음으로 사회 1부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다 소개를 하면 물론 좋은데 오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긴장하실 수도 있어서 아닌가? 긴장은 아니고요. 네. 사실 소셜 라이브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네. 이슈가 저희 쪽으로 잘 안 오더라고요. 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너무 큰 일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찌 보면 이게 그 선배께서 환경 문제나 교육 문제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서운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오늘 무슨 문제로 나옵니까? 오늘 미군 기지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미군 기지 기름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나올 때마다 다뤘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환경 문제 또 말씀하시는데 아마 미세먼지 보도를 JTBC만큼 열심히 하는 데 없을 거예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죠? 인정합니다. 예. 예. 근데 뭐 왜 답변 이제서야 끝났네. 예. 불러주신 거죠? 저희도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주 나와야죠. 예. 그러면 윤정식 기자와 홍지유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다음번에도 그러면 반드시 불러주시겠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소셜 라이브에 편집권이 없어요. 네. 저기 이상화 기자가 있는데 자꾸 카메라 이렇게 돌려봐 주실래요? 첫 출연 예. 이죠. 이상화 기자가 묵묵히 말없이 일하는 기자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이상화 기자가 거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냥 이상화 기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오늘 괴롭힌 사람이 많지?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을 하시면은 예. 상당히 목 관리를 이게 철저히 하시다 보니까 예. 야, 오늘 좀 뭐 먼지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기상청 사이트나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데도 예.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괜찮거든요.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예. 선배께서 안 좋다라고 한 날은 여지없이 조금 있다가 아주 안 좋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붙으신 별명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걸어다니는 미세먼지 측정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예보가 있어요. 네. 이 지도상에 나타나는 예보 그 화면이 있는데 그거 보면 대략 시간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 전까지는 다 맞아요. 잘 주의해서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신출나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홍지유 기자도 처음인데 혹시 질문거리가 있나요 저한테? 네,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네. 얼마나 민감도를 좀 느끼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흡연하시는 분들은 예. 뭐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뭐 이게 금연한 지 지금 한 14년째 되기 때문에 흡연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미세먼지는 사실 저 같은 사람보다도
우리 홍지유 기자나 또 안나경 앵커 같은 분들이 저는 더 훨씬 좀 불쌍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여태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괜찮은 공기 속에서 산 것 같은데, 물론 모르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특히 그 왜 저 시내 나가면 막 미세먼지 껴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아무것도 마스크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는 또 없으니까 그 깨끗한 폐에 미세먼지가 들어갈 걸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죠.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저 자신보다도 그 젊은 세대나 어린 세대들 때문에. 이거 뭐 제가 괜히 저 착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많이 느껴지곤 하죠. 예. 오늘 근데 미세먼지 얘기는 아니니까. 예. 안나경 씨는 어제 별로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예. 미군기지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갑자기 네,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제가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일보의 첫 데뷔를, 소셜라이브 데뷔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앵커 두 분께서 저희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를 네. 모르고 두 분 다 물어보시는 것 같고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겠죠? 알고 미군기지 할 줄 알고 아, 네. 이상화 기자가 안 해주신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잘 하기 바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예,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자,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어제 보도는 됐었습니다. 뉴스룸에 보도됐었던 미군 기지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제 미처 다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보도였어요. 우리 정부가 공개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미국 정부가 공개를 한 내용이거든요. 자신들이 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공개를 한 거는 아닐 거고, 그렇다면 이게 어쩌다가 84건이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밝힌 건지, 홍지유 기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당연히 미국에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공개를 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의 시민단체죠. 녹색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녹색연합과 민변에서 한마디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얻어낸 자료입니다. 아,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보통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하면은 이게 자국민들이 그렇죠. 할 수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도 다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는 정보자유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미국 시민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인한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미국 국방부에서 이것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거죠, 이거는요? 예, 84건은요? 맞습니다. 아, 그럼 이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다 알고 있었던 게 84건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환경부가 밝히기로는 5건이었습니다. 즉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녹색연합이 밝힌 건수는 총 84건이었는데요. 근데 그러면 5건하고 84건은 이제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는 5건밖에 모른다라고 우리 환경부가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요? 사실 뭐 알고 있는 거를 굳이 모른다고 해서 뭐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쵸. 굳이 모른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을 때는 실제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5건 알고 있는 게. 근데 그러면 그 84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5건이 들어가는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딱 한 건만 겹칩니다. 즉 2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고요. 또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받은 자료 84건 중에서 환경부가 받은 자료와 겹치는 것이 단 한 건이라는 딱 한 소리입니다. 건.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나머지 4건은 뭐예요? 미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도 없다는 거죠. 그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건데요. 소위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4건이라는 게 미국의 보고서에는 누락이 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황당한 그러는데. 일이죠. 예. 예. 그럼 미국은 그러면은 미국 보고서 우리도 없는 걸 지어낸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 4건이라는 거 자체가요. 뭐 우리가 미군이 유출시키지도 않은 걸 갖다가 우리가 유출됐다라고 말한 건 아닐 텐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미국이 혹시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에다가 누락한 거는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환경부는 5건밖에 못 받았다고 한 것을 시민단체는 84건을 받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관성이 없는지 이런 것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도 누락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이런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은 다 어떻게 보면 환경 사고인데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 국방부도 그렇고 좀 너무 엉터리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만일 다 그게 있다 하더라도 자료가 다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공개를 제대로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죠. 예, 좀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얼마 환경 기자시니까 네. 얼마 전에 또 하수관을 직접 이렇게 열혈적으로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날 또 진짜 예. 옷에 진짜 네. 하수관 냄새가 다 배가지고 네. 냄새. 정말 예예예. 네. 세탁비 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지하수를 직접은 아니고 옆에서 보셨잖아요. 이걸 꺼내는 장면을. 근데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직접 현장에 가보셨을 때. 그게 분위기라든가. 제가 그 녹사평역을 가봤어요.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고가 일어났었던 게 2001년도에 그 처음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이게 뭐 기름 유출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미군 기지 안에가 아니라 녹사평역, 그러니까 바로 담벼락 바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야 이거 왜 기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지 이런 거를 뭐 좀 조사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뭐 이런 거를 계속 좀 알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서울시가 그 2001년 이후로 계속해서 2004년도부터 뭐 나오는 기름들을 계속 측정을 해보고 있고 여긴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봤는데 기준치에 어떤 물질들에 따라서는 기준치보다 심지어는 500배 이상 나오는 물질들이 발암 물질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직접 관정을 이렇게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 관정에 물 숫자가 써 있거든요. 한문으로. 물이잖아요. 근데 그쵸. 딱 여는 순간 기름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일 줄은 진짜 몰랐다. 저는 무슨 진짜 유전 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혹시 설마 이게 이렇게 정말 육안으로까지 보일까? 기름이 글로 새어 들어간다라도 정말 무슨 콸콸콸 솟지 않는 이상 그렇게 보일까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떠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물도 나오긴 하지만은 정말로 노랗게 이렇게 기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게 그나마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희석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서울 시민들이 밟고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에서 거기서 지하수를 떠봤는데 이렇게 기름이 나온다는 건 정말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기름이 사실 뭐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반도에서 기름이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뭐 어떤 경위로 기름이 지하수까지 들어갔을까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미군 기지의 그 특수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거기는 한 60년대에 이제 대부분의 건물들이 막 다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세워진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어디에 사세요? 혹시 주택에 사세요? 아파트에 사세요?
저는 아파트에서입니다. 네, 저도 네.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 도시가스 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 기지 안에서는 특이하게도 전부 다 건물이든 거기가 가정이든 뭐 전부 다 송유관을 깔아서 거기서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진 지가 뭐 한 50년, 60년 막 이렇게 돼가다 보니까 그 송유관들이 전부 다 이제 노후화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땅 속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깨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거기서 기름이 새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비싼 기름을 미군이 뭐하러 일부러 야 한국 땅을 좀 더럽혀야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리 좀 기름이 많이 나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특수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뭐 막 방치해 둘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좀 놀라긴 놀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기름 유출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건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몸에도 항상 닿는 거고 씻을 때도 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밥을 지을 때도 물을 써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이게 식수로 쓰이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취재가 좀 됐을까요? 예, 그 부분도 물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좀 녹사평역이나 이쪽이 한강에 비해서 좀 되게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그래요. 그 지하수가요. 그리고 또 그 지하수를 일부 이태원 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뭐 제가 특정 뭐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호텔도 있고요. 뭐 거기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식수로 활용을 하는 건 아니고 화장실에서 뭐 좀 더러운데 말씀드리자면 변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수도꼭지 이런 데서 그 물들을 끌어다 쓰는 빌딩들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뭐 화장실에서 급하면 그렇죠. 그리고 마실 또 손도 씻잖아요, 네. 거기서. 그렇죠. 예, 예. 저 세수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공중 화장실에서. 그럼요. 예, 보험을 해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면 기름물이 나오는 거냐? 그것도 역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이 서울시가 특별히 이제 이쪽에서는 지하수가 좀 많이 오염이 돼 있다 해서 많이들 체크를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그쪽 일대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빌딩에서 절대로 기름물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녹사평역 바로 앞에 있는 그 관정에서 서울시가 거기에 펌프를 달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프에서 계속해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안에서는 그쪽으로 압력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기름물이라는 건 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땅속에서 이 다른 빌딩 등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수만 기름이 아닌 지하수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어떻게 본다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장 그 건물에서 기름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좀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들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발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을까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름 유출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나올 수도 있죠.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 사고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 하면은 빨리 이게 도대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며 수습을 우리나라 정부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빨리 알려서 그런 걸 수습을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는 걸 뭐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죠. 이 소파 협약이라는 게 왜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고요. 그 소파라는 게 한미 주둔군 협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실제로 이 소파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환경 사고가 나면 미군 측에서 한국 정부에 통보를 하겠다. 이런 조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2002년에요? 예, 맞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녹사평역 사고가 그게 2001년에 있었으니까 바로 다음 해에 그걸 그럼 집어넣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통보를 해주겠다. 통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가 그래서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두 지자체 모두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뭐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당자가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받았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녹색연합이 공개한 미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를 저도 영문으로 돼 있는 거 정말 어렵게 다 훑어봤거든요. 근데 용산구청 그리고 또 서울시 이런 곳이 영문으로 거기다 통보를 했다라고 미군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하나의 어떤 트릭이라고 할까요? 속임수라고 할까요? 이런 꼼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서 조항이라는 건데요. 모든 환경 사고가 났을 때 미군이 무조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군 기지 외부에 환경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어떤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그럼 판단도 그러면 그게 외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한다고요? 하는 거죠. 네.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뭐 정말 뭐 있으나 마나한 조항 아닙니까? 그런 조항 자체가. 예. 그렇게 네.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보가 안 와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저희가 힘들게 찾아본 소파 원문 규정입니다. 원문 엄청 두껍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다 저희가- 보고서 찾아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자 사실상 이 소파 규정에 미군은 한국의 법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spect라는 표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U.S. government confirms its policy to respect. 발음 진짜 좋네요. 네, environmental law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의 법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호한 단어죠. 좋은 단어긴 하지만 모호한 단어인데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게 대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인데요. 독일의 경우 이제 미국과 나토 조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나토 소파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예. 보시면은 German law shall apply라는 표현이 있죠. apply라는 것은 적용된다, 준수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respect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저도 미국 법은 뭐 존중해요. 네. 지키지는 않죠. 아 그렇죠. 모든 법은 존중할 수 있죠. 예, 저는 뭐 바빌로니아 법도 존중하고요. 예. 다 존중합니다. 고대 그리스 법도 존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존중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준수를 하느냐 아니냐 결국 문제는 이게 뭐 권고냐 강제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나토나 일본 또 가까운 일본만 해도 환경 사고가 생길 때는 일본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그 기지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제가 좀 배경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미군 기지 안에서 환경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항이 최근에 삽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역시도 상당히 미국 위주로 소파가 규정이 돼 있다가 그게 들어간 이유가 미군이 기지를 좀 상당히 넓혔어요. 확장을 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에나 이제 좀 반발도 심하고 이렇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 그리고 또 일본 정부한테 뭔가를 그래도 좀 하나라도 좀 줘야 되겠다라는 걸로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실상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땐 거의 최악의 상황들만 모아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사실 환경 쪽을 담당을 하면서 저희가 보다 보면 이런 유해 물질 조금만 기준치 넘어서 이거를 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강에다가 뭐 배출을 하게 되면은 뭐 환경부의 뭐 특사경 예, 네, 그런 것들 가가지고 바로 네네. 단속을 해버려요. 그렇죠. 과징금.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정말로 뭐 가서 법정에다가 뭐 세우기도 하고요. 예. 뭐 그러는데 이거 사실 뭐, 그게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게 국내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참 근데 참 이런 상황들이 아니 사실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기름 유출 말고도
다른 사안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군 부대는 예전부터 많은 일이 있었죠. 뭐 사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괴물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도 사실 미군 기지에서 있었던 어떤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그 영화가 나올 때 당시에는 그 홍 기자는 기자가 아니었죠. 아, 예,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저 역시도 뭐 상당히 많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때가 200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게 좀 2000년 2월이네요. 예, 제가 좀 자료 조사해 왔는데 그게 용산 미군기지 내 영안실 빌딩 549호 빌딩입니다. 예, 여기서 그 영안실에 알버트 맥팔랜드 부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저희가 그 이분이에요. 예, 이분인데 이런 좀- 사진밖에 없었네. 좀 음흉하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 얼굴을 한 절반 정도 가리고 있는 사진을. 네. 근데 그 이분이 지시를 내렸어요. 뭐냐면 시체 방부 처리용 포르말린 있죠. 이거를 470병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를 아무런 정제 작업 없이 그냥 싱크대에다 버려라. 이거 버릴 때 됐으니까 버려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냥 하수구로 가서 결국엔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 포르말린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준비가 상당히 네, 대단합니다. 모릅니다. 예. 이게 이제 소독제나 살균제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더라고요. 사실 소독이나 살균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30에서 50배를 희석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거고요. 또 페놀이라는 이름의 독성 물질보다 5배까지 강한 극약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렇게 심각한 물질을 그냥 싱크대에다 그냥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팔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앞에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뭐 이분은 그때 당시에 뭐 징계를 좀 세게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감봉 30일 징계 받았습니다. 감봉 한 달. 예. 근데 한국 정부의 처신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을 당시에 법무부가요. 사건 1년 만에야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하고 나중에 3년이 지난 후에야 이게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져요. 1심 판결이 내려져요. 이때 당시에 1심 판결 낼 때 이분은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 미군 측에서요. 한국 정부의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한국 정부의 재판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 그럼 1심 재판이 나올 때 이분이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영안실 부소장이었잖아요. 네. 오히려 승진을 해서 영안실 소장이 됐습니다. 뭐 참 상당히 이 주권을 생각한다면 정말 열받는 일이죠. 예. 그렇죠. 그 상황이 계속 이렇게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지금 미군 기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한테 반환하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반환을 하고 나면 이 오염된 땅 누가 복구를 하는 건가? 이것도 상당히 좀 쟁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좀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느 쪽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더 책임이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군이 더럽혔는데 그걸 미군이 다 고쳐 놓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현실 가능성이 좀 없어 보여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실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 4월에 경기도 동두천에 한 대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동두천은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인데 그러면 이 미군이 나가고 대학교가 들어왔을 때 이 오염물질, 캠퍼스에 남아있을 오염물질 다 어떻게 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비용을 댄 것은 우리 국방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네. 됐어요? 무려 200억 원의 돈을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쓴 것이죠. 미군이 아니고요. 참 이게 저도 한번 사례를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 작년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광복 직후부터 미군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부대가 좀 있습니다. 인천의 문학산 부대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 2005년에 이미 반환이 됐어요. 우리나라로요. 그리고 우리 정부로 반환이 됐는데 여기를 계속 방치를 하다가 작년에야 이제 좀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로도 만들고 뭐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개발을 하려면 여기가 오염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환경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그때 나온 게 일정이 오염 조사를 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데 그 대학교가 네, 맞습니다. 1년 만에 개교를 했죠. 예, 1년 만에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서 그냥 바로 대학생들이 거기 그냥 다니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조사를 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반환을 받은 후로 1년 만에 개교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오염 물질에 대한 조사 혹은 정화 작업이 충분한 시일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의심을 해볼 정황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땅을 받은 다음에 바로 또 그러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가 있고 재단이 있다면은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매각을 했겠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동양대학교 그쪽 같은 경우에는 경북 영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렇고 또 동두천 뭐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인근에 있으신 분들은 아니 미군 부대 나가고 계속 공투로 두면은 그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대학교가 훨씬 더. 그렇죠. 예. 빨리빨리 이게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뭐가 좀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좀 약간 환경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감각했던 거 아닌가. 참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개발 위주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좀 이 환경을 더 중시해야 되는 때가 지금은 된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뭐 홍지우 기자나 저나 계속해서 이 환경부 담당 기자로서, 환경부 출입 기자로서 저희들이 미군 기지의 어떤 기름 유출 사고 이것 이외에도 좀 계속해서 다른 사안들도 좀 취재를 열심히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아니, 미군 기지에 대해서도요. 기름 유출 말고 저희는 다른 유해 물질을 도대체 어떤 것들을 내보냈는지, 얼마 전에 또 탄저균도 거기서 실험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다른 뭐 포르말린은 그러면 나간 게 없는지. 녹색연합만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외국인이지만 네, 미국 정부에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아까 그 영상 현장 취재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보여주세요. 영상. 제가 고생했던 거요? 그 현장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주세요. 이게 와이어리스 좀 갖다 대주세요. 와이어리스 가까이 대주세요. 또 설명도 좀 해주세요. 예, 여기 기름 지금 드러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그 아까 관정을 딱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나게 냄새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직접 한번 파봤어요. 이렇게 길다란 관 있죠. 이거를 여기다 한번, 여기 물 숫자 보이시죠? 여기 분명히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걸 파보니까 파서 넣었다가 그냥 빼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긴 물이에요. 그렇죠? 이게 물이 여기 물 위에 바로 노란색 띠가 예, 예, 잠깐 나왔었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흰색 투명한 이게 지하수고요. 이 위에 그냥 넣었다가 긴 통을 넣었다가 뺐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이 노란색 기름이 나온 겁니다. 무슨 기름이에요? 이거는 현재로서는 항공유로 보여요. 지금 항공유,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공유, 그 디젤 아니면 항공유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이런 발암 물질들이 500배 이상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조사는 된 상황입니다. 자료 또 있어요? 못 보여주신 거? 소파 자료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 괴물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여기 보시면 그냥 이 포르말린을 그냥 하수구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게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결국엔 우리도 하수구에 넣으면 다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동양대학교 계속 가나요? 예. 여기가 바로 그 동두천 기지, 아까 홍지우 기자가 얘기했었던 동두천 기지였어요. 근데 하도 동양대학교가 계속해서 건물이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땅을 파봤어요. 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팠더니만 실제로 여기서 정말 기름에 폭삭 젖어 있는 그런 흙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가져온 건 아니고 잡지죠. 시사인에서 직접 이곳을 촬영을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잡지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예. 네. 아니 뭐 저희 이번에 이렇게 뭐 많이 또 준비도 했고 어제 저희가 못다 해드렸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오늘 많이 드렸는데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어떤 다른 방송사보다도 아까 손 앵커도 얘기를 했었죠. 관심이 많다고 했으니까 미세먼지도 그렇지만은 이런 토양 오염, 특히나 네, 또 맞습니다.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끝까지 한번 물고 늘어져 보죠. 서울의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건 바로 진짜 시민들의 건강하고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고 맞습니다. 한강을 좀 제발 더럽히지 말자고요, 이제. 예.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소셜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